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뭐 그동안 뭐 총선과 관련되어서 어떻든 뭐 회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내일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여러 단체들이 내일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여수 그 진난간 앞에 있는 이순신 광장에서 한 600여 명의 청소년들하고 함께 세월호 10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청계의 바람이 되어 중창단 합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추모 관련 부스들을 만들면서 일반 관광객들 또 시민들과 함께 그 추모 마음을 나누는데요.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준비하는 그런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뭐 순천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합창단. 네, 모집이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최종 연습을 금당 남북교에서 했는데 네. 어제 막 울컥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소년부터 그 YMCA, YWC 합창단, 6.15 합창단, 갑친 합창단, 그리고 송산초등학교 합창단, 별량중학교 합창단, 고교 YMCA 합창단, 그리고 수호 합창단, 그리고 어이구 생각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내일 저녁 7시 조례 호수공원에서 합창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일이어가지고 되게 긴장되고 좀 떨립니다만 그만큼 추모의 마음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12일인 오늘 저녁 7시에는 4.16 추모 행사로 그 전남대학교 박구영 교수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도대체 민주주의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철학 강의를 좀 함께 듣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입니다. 저녁 7시 순천 YMCA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일에 영화제도 합니다. 영화제. 19일에는 세월호 유족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도 모임이나 이런 거 쭉 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북토크에서 예은이 엄마 19일 날 금요일 예은이 엄마 초청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일 날 청소년 모의투표가 있었는데 확실히 우리 청소년들은 대단히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어떤 기성세대가 주는 만큼의 표는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뭐에 따라서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득이 되느냐 득이 되지 않느냐를 바로 판단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세대에서는 정당이 가져야 되는 그 민주성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되어야 정치 참여가 늘어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주말에 또 여수 순천에 4.16 10주기 행사 있으니까 또 준비하고 계신 만큼 잘 또 참여해 주셔서 마음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 꺼내 보겠습니다. 총선 뒤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민주당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 참패하면서 후폭풍 거론되고 있고, 뭐 대통령실도 이제 잘할게요라는 뭐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사퇴를 했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뭐 또 비서진들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문제 안개 속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우리 지역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로 이야기가 이제 쏠릴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들 시간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총선 뭐 총평부터 김대희 총장께 좀 여쭐까요? 저는 뭐 어떻든 국민들이 범야권 192석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이 승리한 총선이다 보는 거고요. 네. 민주당이 승리한 게 아니라요. 국민이 승리한 거라 보는 거고 이제는 국민이 요구한 정치개혁이라든가 사회적 개혁을 정치가 답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치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대해서 어떻든 답변과 실천의 그 흐름을 줘야 되는 거고 역으로 말하면 저는 정치개혁과 특검의 시간을 정치가 올바로 좀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것이 대통령은 혹시나 그래 이 정도면 됐다 108석이면 탄핵과 뭐 어떻든 거부권 문제는 뭐 벗어났다 뭐 이렇게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정도라면 저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요.
그동안 2년 동안 무슨 문제가 잘못되었고 앞으로 뭐 3년은 뭐 새로운 뭐 범야권이 뭐 거대 정당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변화와 반성을 가지겠는지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실 수석 정도의 사인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좀 더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지 않을지 하는 그런 좀 불안감도 좀 가져봅니다. 예. 김석 총장께 총평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은 정권 심판에 대한 거센 태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김대희 총장님과 좀 다른데 저는 완벽한 민주당의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바람 불었던 정권 심판의 도구로 국민이 선택한 것이고 그 도구로서 잘 쓰이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결정적 승리라고 보고 그 안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전 진보당에서 그 시원을 나왔던 진보정당의 시원을 나왔던 입장에서 되게 슬픈 일인데 진보정당이 녹색정의당을 비롯해서 뒤로 이렇게 쓸쓸하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대단히 향후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정치 이외에 다른 정치 특히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 국민이 승리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쓸쓸하게 후퇴하는 진보 정당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굉장히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또 바라보시는 바에 따라서 또 총평을 주셨는데 요것도 한번 또 여쭤보죠. 민생 안정을 이제 어쨌든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 모두가. 근데 뭐 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영수회담이랄지 아무튼 뭐 야권과 대화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걸 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뭐 그 문제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요. 저도 이 정도면은 정치의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어떻든 뭐 변화의 흐름도 건데 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 흐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게 새로운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들이 막 강력히 그런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보는 거고요. 오히려 뭐 이런 새로운 대통령의 변화, 용산의 변화 문제는 오히려 범야권은 다 동시에 느끼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보니 어떻든 뭐 탄핵까지도 오히려 고려하는 정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거, 더 이상 변화가 없다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든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인지 정부 시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떻든 다양한 개혁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선거 제도의 개혁, 선거구제 문제라든가 어떻든 뭐 선거 제도의 개혁뿐 이런 정치적 개혁뿐만 아니라 저는 좀 특검의 문제, 특히 최상병 문제, 김건희 문제, 여러 가지 이종섭, 한동훈 등 어떻든 국가 권력의 불법적 문제에 대한 어떻든 특검을 요구하는 이런 거에 대한 흐름들도 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정권 심판론에 기반해서 국민들이 좀 다양하게 야권에 힘을 줬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어떤 정치 개혁과 특검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가 문제 심각하죠. 경제적 문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쇄신 문제, 그리고 또 새로운 내각에 대한 구성 문제, 또 작게는 우리 지역의 문제지만 의대 정원과 신설의 문제도 당장 좀 풀어야 될 문제이고 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대통령실이 답을 주지 않더라도 어떻든 정치권은 특히 새로운 국회를 구성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뭐 새로운 미래 여기서 다양한 힘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좀 돼야 된다 봅니다. 삼척동자도 그 이용선 아나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수회담이랄지 파트너로서 야당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번 총선 결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총선 전에는 그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독단적으로 50분 동안 담화를 하는 답답하고 정말 그 고구마 한 10개를 먹은 것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50몇 자 총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무거움을 느끼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같고 다만 저는 여당 내부에서 분열을 넘어서는 윤석열 검찰공화국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 명확하게 봤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아주 오랫동안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정당이에요. 잠깐 대선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내어준 거고 지금 그런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준 건데 아마 그런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그 움직임은 저는
국힘 내부에서도 이 3년은 너무 길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영수회담이랄지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와 태세를 빠른 시간에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하는 건 국내 정치의 혼란이고 앞서 말했던 그런 민생이랄지 네. 그 과제보다 정치 과제가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게요. 네. 저는 그동안 2년 동안 대통령의 모습과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에 대한 판단력을 본다면 저는 영수회담 제안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저는 올바로 상황이지 않을 거다. 정상적인 사람은 먼저 제안하고 먼저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지금 어떤 상황 판단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저는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21대 국회 개원 전에 벌써 식물정권으로서의 흐름은 계속 가버릴 거다. 알겠습니다. 뭐 전국 판세와 전망 뭐 짧게나마 이제 해봤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뭐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지역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뭐 전남 동부 지역의 이 개표는 좀 재미없게 끝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뭐 전남 지역, 광주 지역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했잖아요. 이것도 참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한데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릴까요? 네, 어떻든 뭐 예상을 했던 영역이거든요. 뭐 전국적으로 보면 무소속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네. 모두 다 정당 소속이 가진 사람들이 당선이 되었는데 저는 서부권은 뭐 재선 3선, 5선 뭐 다양한 경력 있는 무섭더라고요. 그 저거 보고 면면을 보니까 서부권의 위험은 예. 여기서 앞으로 어벤져스급이 거의 뭐 예, 무뎌져가지고 앞으로 뭐 도지사라든가 지금 뭐 도당은 다 서부권이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부권은 좀 초라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서부권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다 모여 있거든요. 뭐 도청, 뭐 교육청, 경찰청부터 해서 도 단위 광역과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이 서부권에 모여 있는데 그게 답판식으로 정치도 국회의원도 다 아마 다선급이 위용돼 있고 동부권은 주철현 의원이 혼자만 재선이고 그렇죠. 다 초선이거든요. 지난번도 다 초선이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동부권 지역은 동부권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순사건 특별법 문제를 올바로 되돌리는 문제, 네. 그리고 제대로 잡아가는 문제하고요. 또 의과대학과 관련된 공공의료 문제, 또 지역의 기후 위기와 또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중화학 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의 뭐 사양 산업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이를 대체하는 동부권 지역의 새로운 좀 경제적 모델을 구축하는 문제. 이 문제는 바로 국회의원들이 답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뭐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전남 동부권 80만 도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단일 대우를 가져갈 건지 지금까지는 지난 21대는 삐걱삐걱했거든요. 서로 입장을 좀 나누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단일 전선 가지는 것도 제대로 없었고 했는데 과연 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80만 도민들의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좀 의견들을 올바로 담아낼지 그리고 현재 지금 각기 따로따로 가고 있는 세 개의 그 시단위 행정구역 단위를 좀 나름대로 공동의 의제로 좀 묶어내는 문제 이런 문제 다 정치가 좀 답해야 하는 문제인데 예. 그래서 저는 뭐 주철현 의원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혼자 재선이시니까 네, 그런데 역시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물음표가 좀 거기까지 네. 개별 이슈들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뭐 네, 이야기를 네, 좀 비중 있게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전남 지역 혹은 뭐 전남 동부 지역의 투표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좀 아쉽죠. 사실 아쉬워요? 전국적으로는 좀 환영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좀 뭐랄까 조금 대단히 조금 좀 맥이 빠지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런 느낌도 예. 있는데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도 좀 근데 치열해야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맥이 빠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그 유권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2년 뒤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대선 총선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전남 동부권은. 그러니까 앞서 김대희 총장님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중요한 리더십 그런 건 좀 견인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여순 특별법에 어찌됐든 전남 동부권에 있는 모든 후보자들이 사인을 해서 특별법 개정이랄지 이런 것들 가져갈 수 있게끔 견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뭐 초선, 재선, 뭐 다선, 어벤져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인구는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투표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도지사 선거 때나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예,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동북 권역에 소외했던 문제들을 결국은 투표로 심판하지 않고는 계속 썰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들의 힘을 모아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결과가 민주당이어서 아쉽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각양각색의 사람의 의견이 좀 수렴된 투표였나?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민주당 내에 다양한 의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낙점받거나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막 어쨌든 이런 공천만 모습들. 받으면 그렇죠. 정산은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전남 민주당의 혁신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돌이켜 보면 경선 과정만 치열하고 사실 뭐 본선은 좀 맥이 빠지는 느낌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이라는 가정이 이번에도 통한 거니까 여기에만 많은 후보들이 좀 목을 메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고 말이죠. 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나왔던 후보들이 전남 지역의 후보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들어본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든 이제 이번 선거 과정도 저도 유심 있게 봤는데요. 기존에 이제 시의원들, 도의원들, 현역 시의원, 도의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네. 뭐 경선 과정에 서로 입장이 달랐잖아요.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과 또 다른 길을 걸었던 그런 다양한데 저는 국회의원들은 뭐 더 이상 기초 영역에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그런 새로운 좀 정치적 변화도 초선이니까 기존과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가야지 어떻든 뭐 되지 기존처럼 너는 경선 과정에 나의 편이 아니었으니까 2년 후에 당신 공천 문제에 힘들 거요. 이렇게 좀 구태적이고 뭐 좀 악습적인 내용들을 가져가기보다는 새로운 초선이니까 지역 자치, 지방 자치도 새로운 좀 변화와 민주성들을 견뎌내도록 하는 방법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봐야죠. 분명하게 두 가지 중요한 주도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순특별법 개정이고 하나는 그 의대입니다. 의대. 그렇기 때문에 전남 동북권역에 있는 의원들께서 힘을 똘똘 뭉쳐서 정권 심판도 나서기도 하지만 지역 현안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국회 내에서의 역할을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어쨌든 이제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당선자들께 이제 들리면 이제 좋겠잖아요. 저희 방송이 어떤 제안을 좀 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빠르게 그 유족회와 비상대책위와 당선자들이 함께하는 좀 간담회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개원 전에 이미 특별법 개정 내용들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국회 내에서 일정 부분 그런 워크숍들이 좀 개최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 개정과 관련해서 빠르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열리고 나면 지금 특검 뭐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일정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지금 당선자 워크숍이나 이럴 때에 여순특별법 개정 또는 역사외교 관련된 의제가 올라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에서 이 여순사건 특별법 이 문제 바로잡는 문제는 굳이 국회에서 하지 않더라도 네. 당선자들과 아니면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분도 많으니까요. 어떻든 우리 뭐 순천이든 또 전남 동부 청사든 모여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그리고 사실상 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그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야기를 담아서 개원되자마자 완성된 걸 전달하는. 네, 그렇죠. 예. 바로 이제 법 개정에 바로 들어가는 첫날로 삼아내는 것이 그러려면 어떨까. 당선자 워크숍에서 의제가 올라가야 됩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선자 워크숍이 4월에 있을지 5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올릴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고 당선자분들께서 특히 아까 주철현 의원 이야기 하셨잖아요. 주철현 의원께서 지금 그 역할이 리더십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선 국회의원들은 전남 동부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좀 인사 다니기 바쁠 건데요. 인사보다는 이번 주는 바쁩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바쁘죠. 어떻든 선거 공약을 재점검해보고 도민들이 특히 전남 동부권 80만 시민들이 뭘 요구했는지도 되짚어보고 국회 되자마자 첫날 딱 내가 무엇을 할지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선거 안 해보셔서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인사 다녀야 되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당선자들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주변에 낙선자들 만나면 꼭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정당을 가리지 말고 그분들에게 안아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나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예전의 낙선자 입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수는 어찌 보면 좀 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안에 비해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측면에서요. 그렇죠. 예. 전남 의대는 이거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겠습니까? 전남 의대는 분명하죠. 어쨌든 전라남도가 공모를 신청하고 있는데 네. 우리 지역에는 뭐 순천대학교나 이걸 신청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모에 응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의 의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치면 네. 어쨌든 공모에 응해서 한 대학으로 선정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맞죠. 결국 목포대 순천대라고 그렇죠. 한다면 예. 아니 진짜 무섭더라니까요. 근데 진짜 상생 방안을 위해서 순천대 목포대학교 공동의대를 설립에 대한 저는 그래서 전남도지사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다뤘으니까.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끼리 서남부가 갈리지 않도록 저는 이건 굉장히 좀 분열적 요소가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 분열을 조장하는 건 전라남도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곳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남 동북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전남 동북권의 의대 유치에 대한 당위성 이야기를 굉장히 강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북권 의원님들도 다 지금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여수 다르고 순천 다르고. 의대를 가져와야 된다는 건 같잖아요. 그건 딱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고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어떻든 있습니다. 전남 동북권 지역에 YMCA, YWCA가 6개가 있어요. 광양, 순천, 여수에 각각 2개씩 해서 6개가 있는데 YMCA, YWCA를 중심으로 단일 입장이거든요. 동북권 지역은 순천대학이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어떻든 80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좀 기본적 권리들을 강화하는 계통으로 좀 가자고 하는 입장을 좀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수 쪽도 2명의 당선된 국회의원들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음 주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동북권 지역에 순천대에 의과대학이 오는 문제를 반대하지 않거든요. 이런 입장들을 같이 좀 만들어내고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는 문제. 그래서 전남 동북권의 공동된 현황에 대해서도 여수가 적극적으로 같이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성사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저희도 다음 주에 좀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22대 네. 국회에서 지역 당선인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뭘 꼽아주시겠어요? 어쨌든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경선에 소란스러움이 있었고 특히 순창은 갑지역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 간 고발건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좀 뒤로 미루고 네.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순특별법도 있고 그다음에 소각장 관련한 문제도 있고 순천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순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문제랄지 그다음에 계속 이슈가 반복되긴 하지만 순천대학이기 때문에 순천대학교의 의대 문제하고 글로컬 3.02 사업에서 어떻게 국회와 정부에 연결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의 아젠다가 쏟아져 있는 것이 사실은 순천이긴 하거든요. 요거를 일단 국회의원 당선자와 시장은 또 무소속이잖아요. 순천은. 네.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잘 화합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설득하든지 이 포지션을 잘 정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내에 누구누구의 아바타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건 저는 굉장히 선거 안에서의 마타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거가 종료가 되었으니 당선자 신분으로 섣불리 만나는 것보다는 정확한 입장과 내용을 가지고 무소속 시장과 만나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정말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선거 기간 때처럼 좀 미안하지만 막 쏟아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어떤 진중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희 총장님 지역의 당선인들이 꼭 22대 국회에서 해내야 되는 것도 어떤 거 꼽아주시겠어요? 어떻든 뭐 아까 지역의 주요한 현안 문제, 특히 이제 경제 문제와 경제 관련되어서 문제. 고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든 전남 동북권 지역은 순천, 여수, 광양이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문화권이고요. 같은 도시라 해도 얼마 누구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좀 변화와 역동성을 잡아낼 수 있는 경제적 그릇을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부귀영화를 가져왔던 이 중화학 산업 중심보다는 새로운 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고요. 특히 어떻든 교육 문제. 저는 특히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동북권 지역에 국립대도 두 군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수 캠퍼스가 있지만 전남대 여수 캠퍼스와 또 지역의 순천대학도 같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서 어떻든 동북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들도 같이 좀 공동의 의제를 저는 정기적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다. 시장들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지만요. 정치권도 또 시의회 의장들도 공식적으로 만나서 좀 같이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 나가고 진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걸 또 도민들에게 전남 동북권 지역에 있는 80만 도민들에게 밝혀내고 이런 것이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좀 봅니다. 김석 총장 추가하실 만한 내용 있으십니까? 참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잠깐 또 어릴 때 국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의원님 각각이 기관이다 보니까 자기 것들을 뽐내려고 하고 자기 것들을 앞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통합이 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협력이 잘 안 되는데 이번 여순 그다음에 순천대학교 의대 관련된 이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협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더 붙일 말씀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